일단 A랑 그러니까 이거잖아. 부등식이고 밑에는 A에서 A 플러스 4까지 부등식이고 그 다음에 위에는 방정식인데 방정식이 지금 2랑 마이너스 1이 나오죠. 그럼 결국에는 그거잖아요. 이 부등식 안에 2랑 마이너스 1이 몇 개가 들어있니? 라는 거고 그죠? 몇 개가 들어있니? 라는 거고 그 다음에 극한이기 때문에 그냥 이거야. 이 구간이 움직인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렇게 해서 푸세요. 알았지? 구간이 움직인다. 구간이 움직이면서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A하고 A 플러스 4 맞지? 그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1이랑 2를 수직선에다가 찍어 놓고 알았어? 근데 구간의 길이가 항상 이거 볼 때 수학하에서 지금 막 명제도 그렇고 부등식도 많이 나왔던 그 친구잖아요. 부등식이 모양이 이렇게 생긴 녀석인데 항상 선생님 그렇잖아. 구간을 볼 때는 수투에서도 더 중요해. 제일 중요한 건데 구간의 길이나 선생님 그래서 이런 거 나올 때만 이거는 어떻게 생긴 구간이고 그 다음에 4-A랑 뭐 이거 맨날 같이 해주잖아. 비교를 좀 하라고. 구간이 이렇게 돼 있으면 얘는 어떻게 생긴 거야? 4라는 점을 기준으로 얘가 A만큼 똑같은 값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구간인 거죠. 저 친구는 뭐예요? 길이가 그치 좋아. 길이가 4인 애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라서 성격이 완전 달라요. 이해했지? 그러니까 모양은 계속 그렇게 계속 애니메이션을 움직이면서 상황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극한이 이제 좌극하고 우극한이 나온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생각하라니까 A의 마이너스다. 그러면 그러니까 A가 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의 좌극한이다. 그러면 마이너스 1보다 조금 작은 곳에다가 딱 체크해 놓고 그냥 개수를 세면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지. A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로 접근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 점을 찍을 때 근데 이 길이가 얼마야 또? 3이네. 그러면은 이 길이가 더 길기 때문에 마이너스 1보다 작다는 게 많이 작은 게 아니라 조금이잖아. 그럼 조금이면 마이너스 1 직전에서 얘가 만약에 A가 멈춰 있다. 그러면 A 플러스 4는 어디에 놓여 있겠어? 마이너스 1보다 4가 큰 값이 얼마야? 3이니까 그럼 걔는 3 직전에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상황일 거고 근데 여기는 안 찍어도 되는데 어쨌든 2는 들어있다. 그럼 이때의 이 개수는 얼마인 거예요? 2개 아닙니까? 2개 다 들어있잖아요. 이렇게 세는 거란 얘기지. 함수를 직접 만들어 봐도 되고 그런데 시험을 볼 때 모의고사를 볼 때도 수능을 볼 때도 필요한 이야기인데 생각을 해봐봐. 어쨌든 우리가 필요한 걸 빨리 답내고 넘어가야 되는데 여기서 FA라는 함수를 진짜 A 범위에 맞춰서 다 구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필요한 값만 딱 구해서 넘어가는 건지는 그 보기가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보기가.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단원마다 물어보는 게 다르니까 만약에 우리 시험 범위 전체라고 치면 이런 애들은 무조건 불연속 연속까지 같이 물어보는 게 국룰이니까 그래서 보면은 기억이 그거죠. A가 1로 갈 때 FA가 1이냐 그지? 그러면은 A가 1로 갈 때 보면 1 근처를 보면 되는데 1 근처는 사실 이거랑 그러니까 그 A 값이 이 숫자들 2나 마이너스 1 근처에서는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1은 되게 1은 되게 애매한 1이잖아. 그럼 1이면 얘는 무조건 여기 있는 거 아니야? 어차피 무조건 몇 개 하나가 들어있는데 이걸 굳이 극한을 구할 필요가 있냐 이거지. 구간의 길이를 이렇게 잡은 다음 얘를 살짝만 이렇게 움직이는 거야. 이해됐어? A에서 A 플러스 4까지면 이렇게 잡아놓고 A가 왼쪽이면 이렇게 오른쪽이면 이렇게니까 얘가 이렇게 움직여. 이렇게 움직이는데 개수가 변해 안 변해? 안 변하는 거지. 그럼 그냥 하나인 거예요. 그죠? 그럼 이거는 아무것도 손댈 필요 없이 그냥 기억은 극한값이 1이고 함수값도 1이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A가 1에서 연속이란 얘기까지 할 수 있는 거지. 알았어? 극한값 함수값이 똑같으니까. 그 안에 있는 저 원소 이 마이너스 1과 2 중에 그것들의 개수니까. 니은 볼게요. 똑같아요. 2 플러스 1대야. 그러면은 2, 1 뗀 거야. 근데 여러분들 구간의 모양이 구멍이 뚫려 있거든. 그러면 저게 그 숫자가 되는 순간부터 제외되지. 그죠? A가 2면 A가 빠져 있는 상황이에요. A가 2일 때 개수 몇 개예요? 지금 여기서 그 니은은 F2하고 그죠? 그 두 개를 보는 거잖아. 극한값이랑 함수값. 그죠? 2의 플러스일 때랑 2일 때의 개수. 알았어? 이해했어? 그 중에 누가 더 크다? 2에서의 교집합 개수가 더 크다. 그지? 근데 여기서는 등호가 들어있으면 또 이야기가 달라요. 이게 등호 들어있고 없고의 차이지. 등호가 들어있으면은 2가 되면 얘가 포함이 되는 거고. 그래서 만약에 구간이 구멍이 뚫려 있을 때 여기 지금 들어있죠? 뚫려 있으면 니은 보기는 어때요? 뚫려 있으면 등호가 성립하겠네. 그죠? 뚫려 있으면 어차피 빵개야.
근데 얘는 그때는 요 하나가 들어있어서 F2는 1, 그 다음에 A의 우극한은 빵개. 그래서 2번 니은도 맞고. 맞지? 디귿 볼게요. 합성함수. 근데 합성함수는 A가 마이너스 2로 접근할 때 FA의 F의 극한이 1이다라는 거. 어차피 우리 합성함수 극한 구하는 거 있죠. 그걸로 직접 해보면 되는 거지. 그지? FA가. 그러니까 먼저 어떻게 돼? 좌우 극한을 따져봐야 되긴 해. 알았어? 마이너스 2, 마이너스로 갈 때 FA는. 근데 여러분들 개수잖아. 그걸 생각해야지. 이 F가 지금 결국은 개수기 때문에 상수함수 아니에요? 상수함수 우리 합성함수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좌우 극한 따지는 게 아니라 그냥 함수 값으로 가지. 그죠? 야, 그래서 영상도 카톡에다 예전에 남겨놨잖니. 합성함수 극한 어려우면 그거 보라고. 상수함수로 가면 무조건 걔는 합성하면 그냥 함수값인 거야. 여기 구멍 뚫려도 함수값인 거라고. 그러니까 합성이 지가 돼봤자 여러분들 뭐만 보면 돼. 이것만 찾으면 돼요. 이게 얼마인지 찾으면 그냥 넣으면 돼. 그 다음 무조건 함수값이야. 그거를 정확하게 개념 잡고 있어야 여기가 금방 풀리지. 디귿이. 알았어? 그럼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일 때는 몇 개예요? FA 값. 마이너스 2잖아. 마이너스 2가 왜 나왔겠어? A 플러스 4가 2가 되는 곳이지. 그럼 얘가 지금 2보다 왼쪽으로 쏠려 있기 때문에 개수는 몇 개입니까? 한 개네요. 그죠? 한 개예요. 그럼 FA가 1이죠. 상수함수니까. 그럼 F1인 거네. 그지? 여러분들 F1을 구해놔야 돼. 1일 때는 몇 개예요? 1일 때는 1에서 5까지니까 교점이 하나네. 그럼 걔는 1이구만. 극한으로 보는 게 아니니까. 그래? 똑같은 이야기. 근데 얘들이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했죠. 이렇게 됐을 때 좌우로 움직이는 거 생각을 하셔야죠. 그죠? 그래서 이 값이 달라도 결과값이 똑같으면 디귿은 맞는 거고. 그 이야기다. 그거 1번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1번이라고 해서 무시할 게 아니고. 그 다음에 2번은 얘 똑같아. 그 다음에 니은 디귿이랑 이 함수를 할 때 그러면 지금 모양을 보니까 기억만 가운데가 마이너스지. 니은 디귿은 fx 플러스 f의 마이너스 x인 거잖아. 그죠? 그러면 그 그래프가 지금 어떻게 돼 있어? fx가 그래프 모양 이거 그려보면 3으로 가다가 이거 지금 불연속이냐? 그러네. 마삼까지는 3이네. 그죠? 마삼까지는 3이었다가 그 다음 갑자기 이렇게 되는 거네. 이런 느낌으로 생기는 거. 이렇게 되는 거. 그죠? 이 친구니까 이거 그려놓고 하시면 되고 fx에다가 이걸 더하는 게 이거 자체가 필요한 문제도 있어. 이걸 구해가지고 푸는 문제도 있는데 이걸 구할 거야?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해야 돼? y축 대칭을 시킨 다음에 더해. 근데 이 함수요. 지금 가운데 원점 아니에요? 이게 누굽니까? 기함수 좋아요. 기함수. 그러면 얘랑 뭐랑 똑같죠? 이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실제로 그려봐. 실제로 이 친구를 마이너스 x 해가지고 옆에다가 이렇게 하는 거야. 여기다가 뭐 볼펜으로 한다고 치면 색깔을 다르게 한 다음에 이해됐지? 색깔 다르게 해가지고 해. 근데 쌤이 지금 여기 경계선 부분 지금 따로 체크 안 했거든? 그거 제외하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야. 만약에 함수값 여기 채워진 게 점대칭 아니면 이건 기함수가 아니야. 알았지? 선생님 기함수가 아니면 이건 어떻게 하냐? 모양은 기함수 맞죠? 여기 제외하면 그럼 이렇게 하면 돼. 여기 빼고 해. 얘 빼고 하라고. 지금 마이너스 3하고 3은 지금 아예 생각 안 하는 거야. 그 점을 제외하고의 이 선들로 되어 있는 부분들은 기함수 모양이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그러니까 즉 마이너스 3하고 3을 제외한 부분에서는 이게 얼마가 됩니까? 0이 되는 거고. 그럼 마이너스 3하고 3은 그냥 넣으면 되잖아. 실제로 함수값이에요. 그죠? 넣어 보시고 하면 돼요. 왜냐하면 이게 이쪽은 채워졌는데 여기가 이렇게 채워질 수도 있잖아. 그러면 전체로는 이게 무슨 함수야? 기함수가 아니야. 그죠? 전체로 맞죠? 이 기함수를 어떻게 해야 돼? 여기가 채워졌으면 여기가 채워져야 되는 거 아니야? 그죠? 만약에 이것까지 맞다면 그냥 완벽하게 빵. 오케이?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걸 이용해서 기억은 fx 빼기잖아. 그럼 안 지워진다고 하지 마. fx 빼기 f의 마이너스 x인데 방금 했잖아. 이게 누구라고? 마이너스 fx라고. 그 말이 얘는 뭐야? 2fx. 그죠? 그러면은 여러분들 마이너스 x를 구하실 필요가 없어요. 오케이? 마이너스 x를 구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그래프 좀 효율적으로 보는 방법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직접 구해야죠. 3번은 그 극한을, 그죠? 직접 표시를 해서. 대신에 0에서 연속이려면 이 친구들이 평행이동 된 것들을 곱했으니까 곱해서 결과물이 같으면 되거든. 꼼꼼하게 좀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 왜냐면 불연속인 애들도 보이잖아. 근데 기억은 고민을 하는 것 자체가 지금 무쓸모죠. 연속함수는 뭘 해도 연속이지. 나눗셈만 아니면 되지. 니은디귿 체크할 때 0에서 확인을 좀 하라고요. 0에서. 그죠? 근데 평행이동 하면은, 그러니까 fx는 0에서 지금 연속인데 f의 x-라고 f의 x 플러스는 아니잖아. 그지? 이동을 하게 되면 불연속점이 오니까 뭘 확인해야 돼? 곱했을 때 같은지. 대신에 함수값도 같이 체크해야 된다. 얘들 꼭 자극한 우욱한만 했다가 같다고 또 바로 동그라미 치는데, 함수값 꼼꼼하게 체크하시고, 이거는 그렇게 해야 되는 문제. 그 다음에 정답률 분포 봐라. 미쳐버리겠네 진짜. 5번도 다시 해봐. 지금 내가 그렇게 키우지 않았는데. 6번 내가 진짜 다른 건 까다로워서 내가 보너스로 맞추라고 냈더만 이 예민아이들이. 이걸 틀려? 이게 맞아 지금? 뭐예요? 6번이요? 예. 아니 아까 1학년 수업하는데 신발끈을 까먹은 애가 있어가지고 내가 그랬는데, 사람이냐? 내가 분명히 그런 거 할 때, 야 이거는 계속 쓴다고. 수능 때도 써 계속 쓴다고. 알아두라고. 그냥 별의별 아주 잔소리 다 했는데 여기도 아주. 아니 머릿속에 든 게 없는데 어떻게 공부를 잘해. 든 게 있어 많아도 지금 잘할까 볼 건데. 봐봐. 내가 빨리 하는 거 못, 그래 그거는 아직은 못 한다고 진짜. 그러면 정의에다 집어넣는 건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정의에 집어넣는 거. 그 오늘 미적분 시간에도 할 건데 어떻게 따라오려고? 응? 다른 애들 할 거라고. 그럼 뭐야 이거? 그러면 머릿속에 들어온 거 같았지. 볼 때는 착각이라고 내가 몇 번을 말했냐. 여기까지 지금 이 속도로 와야 돼. 그냥 할 거면. 그래 서술형도 해야 되니까. 그죠? 그 다음 뭐예요? 여기가 누굽니까? 예. 요거는 뭐예요? 약분하면 f 프라임 x가 이거죠. 그 f 프라임 0이 나와, 뭐야 0이 2라고 되어 있네요. 그 f 프라임 x가 나오죠. 그래서 이 친구는 애당초에 어떤 함수였다? 2차 함수였다. 왜? f 프라임 x가 2x 플러스 2이기 때문에 얘는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상수 형태의 함수다. 그래서 이게 적분에서 또 나오는 거야. 방금 이야기의 적분이야. 아냐? 이 친구가 또 나오고, 이 모양이, 자, 여러분들이 지금 교재에서 본 건 이것도 있다고. 이 모양. 그러면 이 모양이 있으면 뭐도 있을까요? 이게 어떤 함수라고 했어? 이거 무슨 함수예요? 생각해봐. 상식적으로 지수함수가 저렇게 생겼죠. 그러면 누가 서운해하냐 이제 또 로그가 서운해하겠지. 나는! 하면서 오늘 저런 거 할 거야. 저 친구가 진짜 f 프라임이, 그지? f 프라임이 뭐가 나오는지. 이게 로그라는 걸 눈치를 챘고 이게 지수라는 걸 눈치챘자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전부 다 다항함수인 거야. 그러면 이해됐지? 그러면
그러면 얘를 프라임한 게 나왔다는 건 반대로 fx가 우리가 예상하는 그 함수들이 등장을 해야 되는 거고. 이해됐죠? 그런 게 그대로 계속 이어져요. 이 틀에다 집어넣는 겁니다. 그리고 수투에도 이거 나와요. 그죠? 수투엔 대신에 뭐가 나오냐면 함수를 구하라는 게 아니라 그냥 프라임 값으로 계산만 하라고. 근데 이것도 이제 교재에 있으니까 이거. 그죠? 넣고 묶어내라고 했죠. 묶어내고 계산하면 나와. 연습을 다 해야 돼. 알았어? 이거 잘 나온다고 이야기했는데. 그다음 정답률이 이제 뭐 거의 무한대로 발생하고 있는 8번이 잠깐만 8번 그느드가 도대체 무슨 뭘 체크했길래 이게 야 기억 맞아 틀려 모두 존재하지 않으면 나눈 건 존재하지 않는다야 그러면 있는 거를 찾을 수 있으면 이거는 틀린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나눠 가지고 값이 같을 수 있잖아 존재 안 하는 애들 중에 그죠 그 다음에 x가 0에서 연속이면 fx 플러스 절대값 fx 0에서 연속이고 디귿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게 x에서 연속이면 fx가 x가 0에서 연속이 되니까 이 명제의 뭐냐 주어진 명제와 여기 각각이 참이냐를 물어보는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생각해보자 fx가 0에서 연속이면 fx 플러스 절대값 fx 0에서 연속이다 쌤이 분명히 연속함수에다 절대값 씌우면 연속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연속함수에다 절대값을 씌우면 전체 절대값 씌우면 접어 올리니까 알았어? 그러면 절대값 fx 연속이야 fx가 연속이네 0에서 연속이죠 더하면 연속 더하면 연속 아니야? 그러니까 니은이 이렇게 되는 거야 알았어? 근데 fx 플러스 절대값 절대값 fx가 0에서 연속이면 fx도 0에서 연속이다 그러니까 복잡한 함수가 연속이면 간단하게 된 녀석이 연속이 되느냐고 물어보는 건 대부분 그런 애들은 틀린 경우가 많은 게 fx 플러스 절대값 fx를 한 거죠. 근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 함수가 어떻게 그려지는지를 내가 니한테 이야기 해줬거든. 해줬어. 그리고 지난 시간에 했어. 기억 안 나? 설마 이건 병원을 가봐야 돼. 이 정도면 단기 기억 상실이야 이 정도. 분명히 그죠? 그리고 그때 어떻게 했냐 그래프가 기울기 자연수가 되는 게 5개였는데 그래서 꼭대기를 딱 간다. 그거 할 때 요 그림 할 때 어떻게 했어? 음수는 죽이고 양수는 살려 뭐 이렇게 했죠. 근데 그 앞에 2분의 a가 없으면 아니야? 그래서 fx 플러스 절대값 fx는 그래서 조금 친숙해져야 돼. 가운데가 마이너스인 건 반대예요. 가운데가 마이너스면 어떻게 양수를 없애고 음수를 밑으로 그러니까 음수인 상태에서 그대로 두는 거죠. 그러니까 저들이 자리가 좀 바뀌어도 알았어? 저들이 자리가 좀 바뀌어도 어차피 그런 원리는 똑같다. 누군가는 0이 되고 누군가는 2배가 되고 그러니까 이게 2배인 거지. 왜냐면 나누기가 없기 때문에 결국 이 친구는 원래 함수가 양수일 부분은 어떻게 하고 2배를 해서 늘리고 음수인 부분은 0으로 만드는 거야. 알았어? 그럼 생각해봐. 함수가 여러분들 머릿속에 연속 함수는 저렇게 해도 연속은 돼요. 왜냐하면 그 함수 자체가 0이 음수 양수가 나눠졌다는 건 누가 있어? 연속이니까 0이 되는 포인트가 있을 거고 그잖아. 그지? 0이 되는 게 있으니까 당연히 음수가 양수 있겠지. 그게 뭐야? 사이값 정리. 그리고 그런 연속인 애들을 0을 만들고 2배 늘린다고 해서 미분은 불가능해도 연속성은 유지가 된다는 게 니은이고 반대로 fx가 뭐든 상관없이 니 디귿까지 맞으려면 뭐든 상관없이 적의 연속이면 무조건 fx가 연속이라는 얘기인데 함수가 막 끊겨 있어 막 완전 균열이가 있어 밑에 그러니까 이런 거죠. 간단히 생각하면 머릿속에서 내가 음수는 0으로 만들고 양수는 2배 해라 이게 왜 이렇게 생각하는 게 중요하냐면은 음수랑 양수가 이렇게 있단 말이야. 끊겨져 있어. 그럼 그대로 해볼까? 음수를 0으로 만들어. 그럼 여기 구간은 0으로 만들었는데 얘가 근데 얘는 어떻게 해? 연속되려면 얘가 와야 되는데 얘는 몇 배? 2배가 되는데 그럼 더 멀어지죠. 판례가 나왔는데 벌써. 그래서 디귿이 틀린 거야.
이해했습니까? 함수를 그리는 걸 해석할 때 말로 해석을 해야 이게 찾기도 쉽다. 정답률이 20%에 6%. 20%면 한 명, 두 명만. 오, two people. 응? two people이 맞았네요. 뭐가요? 8번 맞은 사람. 윤서 다 입력했어? 좀 맞은 사람 늘 수도 있겠네 그러면. 봅시다. 그 다음에 12번을 볼까요? 아니야, 이건 꿈일 거야. 거기 있는 숫자 귀찮아도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3 다 넣어. 알지? 그래서 누구의 값을 구하라고 했어 내가? 그 전체를 구하라고 했지. fx-1 플러스 그 자체가 예를 들어서 뭐 gx라고 하면 그 녀석의 함수 값들을 다 구해서 부호 바뀌는 곳을 찾으면 돼요. 그죠? 그게 사이값 정리 아닙니까? 전체 항상 내가 이게 넘겨져 있어도 어떻게 해서 넘겨 반대로 다 넘겨가지고 그냥 는 0꼴로 무조건 만드는 거야. 알았지? 만약에 어떤 fx랑 뭐 4x 제곱이랑 뭐 실근계수 필요 없어. 다 0으로. 그래야 양수음수 파악하는 게 제일 편하잖아. 양수 이거 안 넘겨도 되는데 그럼 그때마다 이 값이랑 비교해야 되니까 그러지 말고 계산을 한 방에 합시다. 거기 있는 녀석도 지금 넘겨져 있잖아. 그러니까 이 친구를 gx라고 치환을 한다 생각만 하고 거기 나와 있는 값 내가 알 수 있는 거 선생님 마이너스 2.5 이런 거 우리 나와 있지 않은 건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있는 x 값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냥 귀찮은 것 뿐이지 대입해가지고 부호가 바뀌는 거 찾으시면 돼요. 오케이? 부호가 언제 바뀌는지 그게 최소값. 그러니까 최소값이라는 단어 때문에 뭔가 다른 게 있나 하지 마시고 적어도 하나 존재하는 거니까 꼭 존재하는 애들만 긁어 모으라는 뜻입니다. 최대값은 당연히 못 구하지. 야 생각을 해봐. 그래프가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래프가 이거 어떻게 찾냐고 이거를. 그지? 그러니까 최소를 물어보는 건 여러분들 아는 그 사이값 정리 맞아요. 알겠습니까? 네. 그 다음에 왜? 미안해. 왜 이래 해놓고 지도 따오고. 16번 1번하고 같은 테마. 그죠? 똑같이 그죠? 사실 같은 문제예요. 1번 문제하고 아까 그지? 그런 거니까. 자 이제 니한테 설명을 해줘야겠다 싶은 문제들이 이제부터 나오는. 사실 앞에 다 맞을 거라고 기대 안 했어. 아직 좀 아직은. 근데 이렇게 좀 몇 번 하면 이제 좀 정답률이 올라가. 놀리는 게 아니라 기대치가 높은 거죠. 17번. 자, 모의고사 기출. 그죠? 모의고사 기출. 아직은 우리가 초면. 거기 보면 어떤 정사각형인지 좀 봐볼래? 0,0, t, 0, t, t, 0,t. 그러니까 정사각형이 어때?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커지는 그 방향과 어떤 위치가 중요한 게 원 같은 경우도 원래 보통 원은 어떻게 생기지? 가운데 원 중심 주고 거기서부터 이렇게 쫙 퍼지잖아. 근데 이 친구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 그 마우스 커서를 이렇게 드래그 할 때처럼 그렇게 되는 거야. 딱 찍고 쫙 가면 여기는 그대로 두고 사각형이 여기서 계속 이렇게 커지는 모양 나오죠. 그거예요, 정확하게. 알았어? 그러니까 진짜 나는 정말 최첨단 기술로 문제를 풀어보고 싶다. 그러면 컴퓨터 바탕화면에 이 그림을 띄워놓고 마우스 커서를 진짜 원점에 갖다 놔야 돼. 진짜 이 움직임을 정말 눈으로 보고 싶으면 내가 지금 해줄 수가 없으니까. 근데 양변의 길이를 똑같이 마우스 커서요. 그러니까 대각선 y는 x 방향으로 가야 되겠지. 그래야
아니 뭐 대충 그냥 그러니까 그걸로 값을 구하라는 게 아니라 얘가 어떻게 움직이는 상황인지 보고 싶으면 그렇게 하라는 거지. 그렇게 만들어지는 상황인 거예요. 0,0 그대로니까. 그랬을 때 겹치는 부분의 넓이를 FT라고 하자. 그럼 FT를 얘는 이제 FT가 미분 가능하지 않은 모든 T의 값의 합을 구하라 했는데 그렇게 하면 객관식이니까 요거는 당연히 학교에서 시험을 낼 때 이렇게 되면 별로지. FT를 구하시라고 그래야지. 진짜로 수투는 다 그렇게 나와. 선생님들이 있는 그대로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내지 않는 한. 근데 사실 이건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해도 그냥 문제를 바꿀 것도 없어. 그냥 FT를 구하시오. 알았어? 그 다음에 또 변형 진짜 많이 해요. 모의고사 기출 이게 수투나 이런 애들 오히려 변형이 쉬워요. 변형 자체가 그 문제를 이해하는 사람이면 변형이 쉽고 니네도 할 수 있는 것들도 많아. 그 여기서도 당연히 FT가 미분 가능하지 않은 T의 값을 구하라고 했다면 만약에 문제를 바꾼 다음에 FT에 대한 뭐 함수 값을 물어보거나 아니면 다른 FT에 대한 정보를 물어볼 수 있어. 이 FT라는 함수를 FT를 구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단순히 미분 가능하지 않는 점을 찾는 건 쉬워요. 그냥 이것만 답을 낸다면 함수 안 구해도 나와. T의 값의 합이니까 이제 뭐 미분 가능하지 않은 점의 개수를 보면 더더욱 쉽고. 알았어? 그 다음에 이런 거야. 함수가 갑자기 어느 순간 종류가 바뀌거나 상황이 바뀔 때 대부분 미분 불가능해. 알았어? 그러면 지금 보면 생각해봐. 0,0에서 출발하거든요. 그러면 t가 1이 되기 전까지의 상황을 좀 볼까요? t가 1이 되기 전까지의 상황은 정사각형이 굉장히 연속적으로 아주 스무스하게 점점 넓이가 그냥 그 자체가 넓이가 되고 있어. 그러다가 갑자기 1,1 다음부터 어떻게 되냐면 사다리꼴이 옆에 추가가 되고 있는 거 보이죠? 종류가 바뀌었잖아. 함수의 종류가. 그럼 미분 불가능해요. 1이네. 자, 아니 그러니까 제대로 구하는 거 해줄게. 근데 이제 고인물이 되면 정말 수투 고인물이 되면 이렇게 하는 거야. 그 다음에 2까지 왔지. 2가 딱 그 정사각형이네요. 그 다음 어때 또 대각선 향해 가겠지. 그러니까 y는 x 그려놓고 t 움직이는 것도 좋아. 그 다음 어떻게 돼? 옆에 직사각형이 추가가 되죠. 그러니까 의심되는 곳이 사실 1, 2, 3이야. 근데 다 미분 가능한 거 아니라고. 알았어? 이해됐지? 불가능한 건 아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 함수는 경계선이 어디야? 1, 2, 3이라는 얘기죠. 오케이? 1, 2, 3입니다. 근데 연속성을 물어본 게 아니라 미분 불가능을 물어봤기 때문에 사실은 그 근처에서 함수가 어떻게 바뀌느냐를 보고 실제 미분계수를 비교해야만 하는 거지. 속도가 똑같을 수도 있잖아. 속도가 똑같으면 미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내가 이 함수를 구하고 싶다 그러면 구간 나눠가지고 이때는 뭐야? 정사각형 이렇게 되지. 그럼 이 t가 이거는 그래도 구간 나눠서 푸는 문제 중에 좀 쉬운 편인데 이건 뭐야? 이때 t 제곱 아니야? 구하면 돼 그냥. 그 다음에 넘어갔어. 그거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연속은 되기 때문에. 그잖아. 이런 경우에 등호는 사실은 이쪽에 안 넣었으면 보통 우리가 통상적으로 큰 쪽에다 많이 붙이는 게 일반적이니까 그런 거지. 상관없다. 예, 여기다 붙였으면 여기다 안 붙이면 돼요 대신에. 근데 큰 쪽에다 보통 많이 붙이니까. 왜냐면 여기 점은 이 밑에 식에 넣어도 위에 식에 넣어도 똑같이 나오니까 상관없다. 미분 가능성만 보는 거니까. 그럼 위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됐을 때 TT면은 기본적으로 이거 깔고 있죠. 이건 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1 플러스 꼭 해줘야 돼. 1 플러스에 요 사다리꼴 넓이 해주시면 되고. 꼭 사다리꼴 꼭 해야 될까? 정사각형에서 1 뺀 다음에 나누기 하면 되죠. 어? 사다리꼴 진짜 사다리꼴 이야기하면 애들 진짜 그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1을 한다고. 그러니까 보통 그런다고. 알았어? 근데 t제곱인데 요것만 빠지면 되는데 얘가 똑같은 놈이잖아. 그럼 t제곱에서 1을 빼. 누구야? 가운데 빼. 그럼 이 기역자 모양 나왔지. 나누기 1을 하면 되지. 알았어? 빨리 구해서 빨리 미분해가지고 비교해야 되니까 지금. 그다음 빨리 확인하는 거지. 얘 미분해. 지금 1에서 미분 가능성 보는 거야. 이렇게 1, 2, 3 해보시면 돼요. 미분하면 2t죠. 그럼 1은 얼마야? 2.
좌미분계수 위. 그럼 미분하면 얼마야? 2분의 1에 아니 근데 어차피 이거는 이대로 해도 돼. 이렇게니까. 그럼 t죠. 1 넣어봐. 얼마야? 1이죠. 달라. 그래서 1에서 미분이 불가능하다. 함수 두 개 구했고 미분해서 이렇게 보는 거란 얘기죠. 알았어? 그때. 그러니까 2도 마찬가지고 3도 마찬가지고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면 되고요. 18번. 그지? 그게 내가 한번 바람이 세기라는 걸 조절해 볼게. 혜인이 잤어? 아니 입으로 듣고 있으니까 이 망토 소녀야. 그 뒤에 도움 이야기해. 되게 새침하게 싸우는 두 여학생. 뭐라 아니 싸우는 게 아니라 뭐랄까 약간 티키타카하고 이거를 뜯어가지고 방향을 바꿔버리니까 이쪽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 내가 약 먹는 것도 자꾸 까먹어서 3학년 애들이 이제 나 보면 약 드세요 그래. 어제도 약 드세요 그래. 다 먹었어 이제. 근데 안 나. 목 부은 채로 막 목만 계속 부어 있어. 왜냐면 말을 어제도 계속 하니까. 아 차에서 갖고 와야 돼. 아씨. 수업 다 끝나고 6시 하기에는 또 귀찮아. 집에 가 어? 그러기에는 여러분들이 오답이 너무 많은데. 여러분들 테스트 전원 다 100점 맞는 날 다 할게요. 그건 다음 생에 달아. 그건 내가 그니까 로켓 배송 왜 안 가냐고. 3주째야 지금. 해외 배송 시켜서 3주면 오고도 왕복 반품하고 다시 오는 시간 아니야 3주면? 그지? 요새 해외 배송하면 금방 오던데. 보니까 한 4일? 자매님들, 자매님, 어. 우와, 뭐야? 이게 최선인데. 와, 되게 이렇게 해서 올리고. 가방 걸고 싶다 그러다가. 그러니까 다들 그렇게 휘는데 그거보다 더 휜다. 거기 18번. 18번. 이거 왜 틀렸지 나? 다들 이렇게 불만이 생기는 문제네요. x가 5에서 미분 가능할 때 a 값을 구하죠. 자, 이거 안 했냐? 안 했어? 이거 18번 계산 과정 하나도 없이 답이 나와요. 맞죠? 이건 맞았어요. 그죠? 계산과 저렇게 해봐. x 마이너스 알파가 fx에 곱해져 있을 때, 알았지? 얘는 미분이 불가능하죠 알파에서. 왜죠? 좌미분계수랑 우미분계수가 다르니까야. 그지? 불연속이라서가 아니라. 그러면 그 좌미분계수랑 우미분계수가 다른 걸 누가 카바를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인수가 그리고 또 봐봐 절대값이 들어있거나 어쨌든 함수가 중간에 갈라지잖아 종류가. 어쨌든 그랬을 때 그게 종류가 달라지거나 부호만 바뀌거나 어쨌든 아예 달라지거나 할 때 부호만 바뀌었을 때는 얘는 지금 부호만 바뀌는 거예요. fx 미분 가능하니까. 그럴 경우에는 저 알파에서 미분계수가 다른 숫자면 무조건 첨점이 생겨.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중근 이상이 돼야 돼. 접해야 돼. 그러니까 앞으로 모의고사에 많이 만날 거야. 얘를 보자마자 이 친구가 x가 알파에서 미분이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순간 거의 뭐 그냥 바로 fx는 무조건 누구를 인수로 갖는다? x 마이너스 알파를 최소 하나는 인수로 갖는다라고 기억을 하시고 문제를 푸시면 돼요. 알았나?
그죠? 그러니까 그게 내가 저번에 미분을 해서 무적의 숫자를 보여주기도 했거든. 이거 곱미분하면 돼요. 곱미분하시면 돼요. 이체로. 그러니까 이거를 분리를 해. x가 알파보다 클 때 작을 때 나눠서 분리한 다음에 곱미분해도 되고 이대로 해도 돼. 봐봐. 그냥 하면 절대값 x 마이너스 알파의 f 프라임 x고 뒤에 플러스고 그러면 이거를 미분한 건데 사실 이건 좌우가 다르잖아, 그지? 달라요. 안 할게 귀찮으니까. 어차피 의미 없어. 왜? 너는 좌우가 달라. 그래서 네가 0이 돼야 돼. 너는 좌우가 달라도 어차피 미분계수가 아니라 함수값이니까. 그리고 얘는 f 프라임 알파는 fx가 미분 가능한 함수니까 얘도 존재를 하고 여기다 알파는 얼마가 돼? 0이 되니까 얘는 땡큐. 그럼 너는 0만 되면 돼. 왜? 얘가 다르거든 아예. 좌우가 다르잖아 미분계수가. 그럼 얼마가 돼야 돼 네가. 이런 원리인 거예요. 그럼 이제는 이거 보면 그냥 쓱 답만 쓰고 지나가는 거야. 알았지? 그러니까 뒤에 나오는 녀석이 x-5가 무조건 있어야 되는데 그게 1차식이라서 a가 -5다 이렇게. 응? 자, 그다음. 예. 난리가 20번 정답률 제일 안 좋네요. 정답률이 안 좋은 걸 떠나서 이 문제를 푸는데 모든 a 값의 합이 p다. 그럼 a 값을 구해야 되네. 그지? 자, 집에 가서 심심하면 gx를 꼭 구해보세요. 함수를. 알았지? 저는 안 구하고 풀 거니까. 안 구하는 거야. 아니, 구하지 마. 금지야. 이거 맞추는 사람이 있다는 게 정말 기쁘네요. Two people. 안 갖고 왔네. 귀하의 박지현 씨가 잘 어울린다. 귀하의 노고에. 자,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문제에서 어쨌든 그 gx를 만드는 기준이 뭡니까? a하고 b 사이의 거리의 제곱하고 b에서의 거리 제곱 중 크지 않은 값을 gx라고 한다. 그러니까 a하고 b 사이의 거리를 비교하는 건데 해줬죠? 어떻게 하라고? a하고 b의 수직 이등분선이 뭡니까? a하고 b에서 거리가 같은 점의 자취입니다. 그죠? 그러면 그 a와 b와 거리가 같은 점의 자취를 기준으로 그 직선의 위아래가 a에서 가깝니 b에서 가깝냐? a, b 있지? a, b 있잖아. a, b의 수직 이등분선 그으라고 빨리 그냥 그거. 어차피 19에서 연립하는 건 나중에 할 거니까. 교점 몇 개 생겨? 그럼 미분 불가능점이 그 점이야. 내가 그랬지. 함수가 이상하게 바뀌면 미분 불가능하다고. 알았나? 그러면 둘이 연립해서 교점 찾는 게 정답. 끝. 오, 그렇게 또 가르친 보람이 있구만. 아니 둘이 아주 그냥 만담회를 열어가지고 아니야 ASMR 했어. ASMR을 만담회로 하더라고요. 그럼 A가 뭐 나와요? 아직 안 해봤어. 저를 불면 다 지워버렸어. 왜 그렇게 다지? 난 틀렸어. 마이너스 10분의 3이랑 8분의 21. 그래서 곱하는 거잖아. 80을. 모의고사 기출이니까. 자연수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항상 나와요. 그러니까 아니 가끔 진짜 모의고사다고 봐. 근데 OMR을 줘. 선생님이 그 모의고사 OMR을 주면 마킹을 하니까 어차피 애들이 안 적는데 그냥 우리 테스트 클리닉 볼 때처럼 그걸로 주잖아. 그 애들 그것도 당당하게 마이너스 10분의 21 이렇게 딱 적어놔요. 모의고사인데. 이건 정상 참작도 안 되잖아. 이건 어차피 무조건 답이 아닌데. 가끔 있어 애들. 나 같으면 정답이 아니면 안 적겠다 그랬어. 그걸로 하시면 됩니다. 알았죠? 예. 쉬어볼까?
왜? 어? 생성 확인 좀 해보고요. 자, 그 다음에 거기 그래프 분석하는 거랑 사차함수 관련된 거랑 극대극소 이쪽 하면은 도함수 활용의 파트 2가 끝나고, 그 다음 마지막 파트에 나오는 게 방정식 개수랑 최소 최소인데, 오늘 이걸 해요, 미적분 시간에. 근데 어차피 유형들 디테일한 건 이제 문제를 풀면서 보면 되는 거고, 이 수투가 유형 하나하나씩 풀어주는 게 의미가 없고, 그래프를 공부를 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봐도 충분해요. 근데 그 그래프 성질을 쓰느냐 그냥 푸느냐에 따라서 알지? 속도의 차이가 있을 뿐인 거고. 자, 일단 이런 거야.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3차 함수 그래프만 그릴 줄 알면 최대 최소까지 이해하는 데 전혀 문제 없습니다. 선생님이 해드릴게요. 잘 봐. 이런 거야. fx가 나와서 니네가 3차 함수 이렇게 그리면 방정식 파트는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fx의 3차 방정식의 실근이 k가 혼자 이렇게 문자로 돼 있어. 여긴 다 함수가 나와 있어. 그럼 무조건 넘겨서 이렇게 풀면 3차 함수를 그려서 이제 k의 위치를 잡으면 실근 개수가 몇 개냐 이건 거란 말이야. 알았지? 이렇게 푸는 방법. 그러니까 3차 방정식 기준으로 보면 3방은 얘는 3차 방정식의 실근 개수 조건, 뭐 실근이 하나다, 뭐 중근에다가 실근 하나다, 뭐 허근만 두 개다, 실근 하나고, 그런 조건들 우리 중이었다 고1 때 했죠. 그때 어떻게 하지? 순서대로 문제를 풀어야 돼. 만나면 1번이 뭐야? 인수분해. 그지?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수분해를 해서 푸는 것도 나와요. 알았어? 그럼 방정식 3차 방정식을 푸는데 인수분해를 해가지고 어떻게 해? 인수분해하면 1차랑 2차가 되잖아. 기억나지? 그럼 1차가 되는 해가 하나 있고, 그럼 네가 몇 개 어떤 걸 갖냐에 따라서 전체 개수가 달라지는 문제 기억나죠? 서로 다른 세 식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얘가 하나 있고 얘가 서로 다른 두 식을 가지면서 동시에 이 근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아야 되는 거야. 그럼 나머지 경우는 뭐냐? 얘가 문제에서 뭐 중근이랑 허근 간다, 아니면 뭐 물어봐요. 그러면 반대로 이게 아닌 것들에 해당이 되는 거거든. 알았지? 그거는 언제 나오냐? 4차 함수의 극대극소 개수 나올 때 하는 거야. 그 다음에 할 거예요. 알았지? 어쨌든 이 내용. 자, 그럼 두 번째가 뭐야? 인수분해 안 돼. 어떻게 해? 미분해서 방법이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이거 같아. 선택이야. 기본적으로 생각해봐. 우리 3차 방식 이렇게 있어. 근데 내가 이제 K로 안 하고 그냥 3차 방식 함수 전체를 미분했어. 그러면 X축이 이렇게 지나가는 게 서로 다른 세시근인데, 그러면은 서로 다른 세시근이 나오려면 그래프 모양이 어떻게 되냐면 극대 극소를 보시면 돼요. 부호가 어때? 다르죠? 근데 실근 하나인 경우를 봐보면 두 가지 다 극대 극소만 위치 봐봐. 둘 다 양수거나 둘 다 음수지. 그죠? 그럼 둘 다 할 거야? 고급스럽게. 둘 다 양수거나 둘 다 음수다. 고급스럽게 어떻게 표현하죠? 둘 다 양수거나 둘 다 음수인 거를 식 하나로 표현하는 방법은 곱해서 양수라고 표현합니다. 그죠? 얘는 곱하면 0보다 작다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이 극대랑 극소랑 곱, 이거의 부호를 가지고 판단을 하는 거지. 얘가 양수면 무조건 실근이 하나. 그 다음에 곱해서 0이면 무슨 뜻일까요? 곱해서 0이면 두 가지 그림이 나오는데 이게 빨리 나와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fx가 3차 함수가 3차 방정식이 중근을 가져요 라고 하면 그건 3중근이 아니라 중근은 2중근을 뜻하는 거야. 그럼 중근은 무조건 그림 이거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이거지. 중근하고 나머지 한 근 중에 누가 더 크냐에 따라서 그림이 나눠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걸 나눠서 푸는 문제도 있어. 나머지 하나가 모르는 문자라서. 그럼 두 개 그려놓고 이제 조건에 맞는 걸 찾으시면 돼요. 알았지? 이 그림이니까 결국 뭐야? 극대극소 곱했을 때 0이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0보다 작으면 서로 다른 세식을 이렇게 보는 방법이 있고, 주로 많이 쓰는, 이거는 많이 안 써. 책에서는 보통 이거부터 나오는데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풀 때 이게 더 낫다. 이렇게 그려가지고 그냥 fx를 그려서 k를 움직이면 되는 거예요.
그지? 이렇게 같은 말이야. 결국에 이 상수라고 하는 게 이 상수 K를 그려보면 이렇게 해서 극대보다 위에 있으면 실근이 몇 개? 하나. 뭐 이런 거잖아. 극대 극소 사이에 있으면 서로 다른 세 실근. 그 다음에 그 K가 극대거나 극소면 무슨 말이야? 중근을 갖는 거지. 이렇게 해석하는 방법. 그러니까 이 K가 넘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이 그래프가 움직이면서 X축이 가만히 있고 그래프가 움직이는 그림이면 얘는 뭐야? fx는 가만히 있고 K로 움직이는 거니까 보기가 더 편하다는 거지. 알았어? 는 K로 많이 한다. 이 습관을 그렇게 들이셔야 되고 이게 이제 3차 방정식의 실근계수 구하는 방법이에요. 이게 다예요. 알았지? 자, 그러면 얘가 어디 사용되느냐? 이 3차 방정식의 실근계수는 두 가지 파트에 쓰이는데 지금 여기 3차 방정식 파트에서 3차 함수 파트에서는 그냥 얘가 주인공이니까 이걸로 쓰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3차 함수의 극값의 개수는 몇 차 함수를 이용했어 우리가? 2차 함수를 이용했죠? 그지? 그러니까 2차 함수에서 2차 방정식의 근의 개수는 곧 뭐하고 똑같냐면 3차 함수의 극값의 개수랑 연결되지. 정리돼? 그죠? 그런 거야. 늘 그래. fx의 극값의 개수는 누구를 가지고 하냐? f'x는 0의 근의 개수라고 하면 안 되죠. 알지? 중근이면 극값이 안 되니까 얘는 근의 종류라고 정리해 두는 게 낫지 않을까? 종류가 어떤 종류냐? 그냥 부호가 바뀌는 근이냐? 아니면 접하는 근이냐? 근데 접하는 것도 이렇게 접하는 거는 극값이 되죠. 이건 극값 돼요. 부호 바뀌니까. 그러니까 짝수 중근과 홀수 중근으로 구분하는 거야. 알았어? 그래서 이 친구가 a인데 f'x가 x-a의 n제곱을 인수로 갖는다면 얘가 a에서 x가 a에서 극값이 되려면 n은 어떤 숫자여야 돼? 홀수여야 돼. 이렇게 정리하면 되지. 얘가 홀수여야 부호가 바뀌니까. 그죠? 짝수면 부호가 안 바뀌기 때문에 2차, 4차면 안 된다. 이런 문제도 있어요. 극값의 개수를 정할 때 그러면 짝수, 홀수 이렇게 순서상 찾는 거 이런 거. 그런 거니까.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이렇게 정리가 돼요. 그러면 3차 함수의 그래프는 f'이 2차 함수를 보고 얘가 근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고 이제 판단한다면 그럼 이 친구가 프라임이 되는 경우는 fx가 몇 차인 거야? 얘가 fx가 3차가 프라임이 되는 경우에는 4차일 때지. 그래서 이 형태가 두 가지. 첫 번째는 이 혼자, 두 번째는 fx가 4차 함수가 나오면 fx의 극값 개수는 뭘 봐야 되겠어? f'x의 실근을 봐야 되겠지? 근데 이게 몇 차니? 3차죠? 그래서 제가 나오는 거예요. 3차 방정식의 실근 개수. 알았지? 이렇게 연결될 때 그러면 내가 여러분들한테 fx 4차 함수가 최고차한 개수가 양수입니다. 그럼 그래프 기억 알죠? 이런 느낌? 그럼 이렇게 문장에 나와요. 극대를 갖는다. 무슨 뜻이야? 4차 함수가 극대가 없는 것도 있죠. 이렇게 저번에 개형 그려줬잖아. 그지? 극대가 있다는 건 뭐가 숨겨져 있냐면 극값이 3개란 뜻이에요. 그지? 그러면 f'0 이해됐어? 필요충분 조건으로 가는 거야. 그러면 얘랑 같은 말은 f'x는 0의 근이 어떤 근? 서로 다른 세 실근이면 3차 방정식의 서로 다른 세 실근 조건으로 가겠다. 이렇게 푸는 거야. 그럼 그 f'의 그래프를 그려야 될 수도 있고 그럼 이것도 다시 시작하는 거지. 아 그럼 이런 게 좋게 나오면 뭐 하라고? 1번은 인수분해 하라고. 그지? 인수분해 해. 그 다음에 안 되면 미분해. 그러면 2'의 개념이겠지. 그지? 어쨌든 미분을 해. 미분해서 그놈의 이제 극대극소 찾아가지고 보면 되는 거지. 이렇게 찾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때 봐봐. 이때 여러분들이 1학년 때 이거 여기 뭐 2번은 그렇게 하면 돼. 1번 봐봐. 1차랑 2차로 인수분해 될 때 1학년 때는 구분을 여러 개 하잖아. 서로 다른 세실근 따로. 그 다음에
중근이랑 실근 하나 따로. 그 다음에 허근 2개 따로. 이렇게 3가지로 나눠서 하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보시면 메인이 뭐야? 서로 다른 세실근이긴 한데 뭐 하려고? 극값 개수 구하려고. 그지? 그러면 문제에서 나오는 게 극대가 있냐 없냐로 구분되겠지? 극대가 있는 거는 상관없어. 서로 다른 세실근이니까 원래 하던 대로 해. 근데 극대가 없어. 이거 할 때 요령이 내용은 알 텐데 극대가 없다. 그 말 무슨 말이겠어? f 프라임 x는 0이 근 종류 이야기해봐. 중근이 있고 또 허근이 있고 그럼 2가지를 해야 되네. 여기서 방금 쌤이 이야기했던 거 3가지 중에서 서로 다른 세실근, 중근, 그 다음에 허근 갖는 거. 그럼 우리는 방금 이 2가지를 해야 되네. 귀찮잖아. 왜 2가지밖에 안 되는 것처럼 보여? 이거 니네 중근 구할 때 어떻게 했는지 기억나냐? 중근이 되는 경우도 2가지야. 언제죠? 얘가 완전 제곱식이 되고 그게 얘가 아닌 경우. 또 그치, 이 근이 여기 되면 기억나죠? 그러니까 그럼 총 3가지를 해야 돼. 참 주옥 같죠? 아니, 주옥 같은 문제입니다. 주옥 같은 문제.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무조건 이것만 하세요. 그리고 여집합을 찾으시면 돼요. 알았냐? 그잖아. 서로 다른 세실근이 아니다야. 머릿속에 정리를 이 부분에 4차 함수의 극값 개수는 그렇게 정리하라고. 극대가 있다 없다로 개수가 나눠지잖아. 극값이 3개냐 하나냐. 그럼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근이 방금 여러분들 이야기한 것처럼 뭐 허근이다 그거 다 그걸 버리고 뭘로 기억해? 서로 다른 그지 세실근이 아니다로 해서 이건 한 가지 케이스잖아요. 그죠? 그럼 이게 범위가 나오겠지. 이거 범위가 나오면 그 나머지가 답이야. 알았니? 이렇게 해야 돼. 안 그러면은 너무 많아지잖아요. 오케이? 이거는 잘 생각을 하고 문제 푸세요. 안 그러면 무의식적으로 하다가 나도 모르게 진짜 그냥 다 한다. 알았어? 요건 좀 생각을 하시고 4차 함수의 극값 개수는 저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들이 갖는 뭐 약간 특별한 모양들 그잖아. 특별한 모양들 그 저번에 4차 함수 할 때도 그랬죠. 4차 함수가 극대 극소가 극소 2개가 있다고 했을 때 그 둘이 저울같이 밸런스가 딱 똑같을 때랑 한쪽이 더 밑으로 내려갔을 때랑 그 뭘 보고 판단을 대충 할 수 있냐면 F'의 3차 F'이 3차 함수가 이렇게 있을 때 가운데 기준 가운데는 극대니까 이 양쪽의 그 거리를 보면 판단할 수 있다 이야기를 했죠. 오케이? 그러니까 최소 찾건 할 때도 이거 중요합니다. 이해됐지? 그 다음에 둘이 밸런스가 똑같으면 어때? 길이가 같으면 정확하게 W 모양이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오케이? 이거죠. 어제도 저번 시간에 수투 그 니네 뭐냐 저기 C단계 그거 질문 받아서 풀 때 했던 문제 중에서 나왔던 이야기가 어제 3학년 모의고사 똑같이 나와가지고 또 갈궜지. 2학년도 한다 이 새끼들아. 그러니까 그래도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들보다 많이 들었잖아. 당연히 그럴 거 아니야. 그쵸? 그런 맨날 나오는 자주 나오는. 그래서 그게 이제 척하면 기계적으로 나오는 속도는 빠르거든. 그러니까 저번에 했던 그러니까 지금 그거 나왔어요. F 3차 함수인데 함수 값이 똑같고 미분계수도 똑같아. 기억납니까? 함수 값이 미분계수가 똑같아. F'A랑 F'B 저번에 뭐 마이너스 1이랑 3 이런 식으로 미분계수가 똑같아. 그게 무슨 뜻이라고? 그 둘의 중점이 변곡점이다. 그 다음에 근데 그 점에서 함수 값도 똑같아.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 변곡점을 지나는 직선상이 있다. 그거가 어제 나왔다. 맞지? 똑같지. 그러니까 그 내용을 쓰는 거. 그렇게 해서 식 세우는 거. 알았어? 자, 그 다음에 4차 함수. 어씨, 뭐 하려 했는데? 안 해, 씨. 문제에 있는데 미리 좀 해주려고 그랬거든.
스포를 좀 하려고. 거기 근해 분리 비슷하게, 그지? 근해 분리죠 사실은. 그게 근해 위치가 그게 여러분들. 근데 저번에 그건 이야기를 했었어가지고 유형 12 저기 494쪽을 좀 볼까요? 여기 중요하거든. 유형 10이라고. 유형 12 3차 함수가 극값 가지 줬고, 근데 이야기 했잖아 그때, 그지? 2차 방정식의 실근 개수, 예를 들어서 430번 같은 거 뭐라고 돼 있어? fx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 극소를 갖고 1보다 클 때 극대를 갖는데, 그러면 어쨌든 이게 극대 극소를 갖는 곳이라는 건 f'의 0이 되는 근이란 얘긴데, 그러면 이걸 미분한 2차 방정식의 근이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에 하나, 1보다 클 때 하나,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빨리. 그럼 여기 단어는 일단 보자마자 바로 미분부터 하셔야죠, 그죠? 그리고 그 미분한 2차 함수를 어떻게 해? 빨리 그려야지.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 그리셔야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과 1의 위치를 찍어보면 이거 근해 분리네. 근데 두 근 사이에 누군가가 있으면 판별식을 안 써도 되는 건 알고 있죠? 그지? 그래서 이게 이런 상황일 건데, 위로 볼록 아닙니까? 그러면은 f' 빨리 식 세우고 나서 이거 그리는 게 정석이고,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에 있기 때문에 그 마이너스 1이 여긴 어딘가 있겠고, 이런 뭐 어디 대충 있겠지. 그럼 이 함수에다가 얼마를 넣어? 1 넣으면 양수, 마이너스 1 넣으면 음수, 그럼 끝. 그잖아. 우리 근해 분리가 그거였죠. 대칭축 안 쓰는 거지, 이 유형은. 그거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과거를 자꾸 묻는 거죠. 너 1학년 때 공부 좀 했니? 이렇게. 그 다음 유형은 4차 함수 극값. 4차 함수 극값은 방금 마르고 달트로 이야기했습니다. 요게 그 4차 함수 극값 개수. 그죠? 3차 방정식 극값 개수에 대한 이야기다. 이렇게 되고, 그러면 미안하다. 쌤이 아까 이게 2개라 했는데 3개네. 이 3차 방정식 근개수 물어보는 파트가 3개. 하나는 접점 개수. 접점. 이거 지우고 다시 해줄게. 그러니까 3차 방정식 혼자 나올 때랑 이거 4차 함수 극값 개수일 때는 또 언제냐면, 이거 그 3차 함수 있잖아. 외부에서 이렇게 접선 긋잖아요. 근데 접선 개수 물어볼 때도 3차 방정식으로 나와. 알았어? 뭐겠어? 봐봐. 우리 어떻게 하죠? 이거 접선 구할 때 접점을 t라고 두죠. 그러면은 t가 3개 나오면 접선을 3개 그을 수 있다는 얘기잖아. 여러분들이 3차 함수로 접선을 만들어서 식을 세우시면 3차 방정식 나와요. 저 위로. 그래서 그 t에 대한 3차 방정식 개수로 물어본다는 거지. 이해됐지? 어떤 상황이지? 그러니까 t가 만약에 중근을 가져서 하나밖에 없다 그러면 접점은 하나인 거고, 그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봐. 3차 방정식이 나와. 그럼 그 3차 방정식이 그는 무조건 있다는 얘기잖아. 무조건 있죠. 그죠? 무조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다가는 무조건 몇 개는 그을 수 있다. 하나는 그을 수 있다. 어디? 위에. 선생님 여기는요? 여기는 여기죠. 막 어디 다 어디든 그려봐. 그럼 다 있어. 여기는요? 여기 있잖아. 뭐. 그죠? 여기는요? 여기 밑에 있어요. 무조건 하나 있다. 알았어? 어디다 그어도. 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 식으로 나온다. 됐죠? 그럼 이 접선 이야기랑, 그러니까 우리가 모의고사에서 기출이나 이런 거 내신 공부할 때도 기출 볼 때 이게 딱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것처럼 유형이 쭉 순서대로 돼 있잖아. 센도 그렇고 이렇게 유형서를 공부하는 건 한 번이면 좋게. 그리고 이 유형을 다 무너뜨려야 돼. 왜냐하면 수투가 쉬우면서 어려운, 당연히 어려워요. 가장 어렵습니다. 킬러가 여기서 나오니까, 이쪽 부분에서. 근데 공부를 할 때 제대로 해놓고 하면 수투를 오히려 수험보다 쉬워하는 애들이 많아. 기본적으로 여기는 유형별로 공부를 해서 그거대로 순서대로 공부하시면 안 돼요. 내가 막 계속 갔다가 막 뒤에 방정식도 가고 하지. 왜냐하면 어차피 함수 그래프를 묻는 거거든. 그래프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를 문제 하나에서 다 한단 말이야. 근데 그래프 두고 단원 순서대로 접선, 뭐 그래프, 극대극소 그래프, 뭐 방정식, 부등식, 최대최소 이렇게 돼 있잖아. 근데 그래프를 알아야 방정식, 부등식, 최대최소 하니까 이렇게 나온 거지. 그냥 여러분들 그래프 딱 그려놓고 거기서 접선 물어볼 수도 있고 극대극소 물어볼 수도 있고 하는 거니까 이걸 하나로 묶어가지고 한 방에 공부하셔야 돼. 그냥 3차 함수, 4차 함수로. 알았어?
거기에 여긴 그래도 유형이 좀 스페셜한 게 들어있죠. 여기 여러분들 유형 14에 여긴 그 비문학인가? 예, 이런 거는 뭐냐면 이미 다 여러분들 자 밑에 한번 그래프 한번 보실래요? 제가 이야기했던 겁니다. 접어 올렸을 때요. 꺾이면 미분 불가능이고, 예, 그래서 이걸 접어 올렸을 때 여러분들한테 반대로 그러니까 그래프에 그치 추론 이 단어가 정말 물론 추상적일 수도 있는데 진짜 이 단어가 딱이야. 여러분들한테 조건을 줘. 그래서 그걸 가지고 3차 함수나 4차 함수를 추측해내서 찾는 게 여기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유형인데 조건을 그래서 내가 니네한테 얘네들이 갖는 특징을 알려준 게 반대로 특징을 알면 이 그래프의 성질을 바로 알 수 있겠죠. 만약에 3차 함수가 이런 느낌 3차 함수가 f에 2 플러스 x 플러스 f의 4 마이너스 x는 10이라는 걸 만족을 한다 라고 하면 이걸 보자마자 여러분들이 얼마만큼의 어느 정도까지 조건을 찾을 수 있냐에 따라서 문제 푸는 속도가 달라지는 거지. 실력 차이가 생기는 거고. 알았어? 이걸 보고 머릿속에서 막 쏟아져 나오는 내용이 막 주체하지 못해. 뭐 넘쳐나야 돼. 그러니까 문제에서 필요한 정도가 이만큼이면 이 정도가 더 나와야 돼. 난 이미 알려줬어요. 물론 시작은 당연히 다 알겠지. 뭡니까? 다 알겠지 했는데 뭡니까? 아무도 대답 안 하면 나 지금 되게 뻘쭘해. 야, 아니 이런 배신감을 나 이런 조카 신발 야 아니 뭐냐고 연호야 아무도 대답 안 하면 너지. 자 연호 3.5 아주 좋았어. 3.5 2랑 4를 더하면 언제부터 7이었죠? 컴마 그렇지 3,5 됐지. 나왔어. 내가 숫자 잘못 쓴 줄 알았잖아. 지금 아 그거 한 거야? 아 이렇게 그러면 맞게 찾은 거긴 하네. 예. 내가 미안해. 내가 이렇게 찍어줬어야 되는 3을. 컴마 미안하다. 아 진짜? 그러니까 어쨌든 네가 지금 2 더하기 4를 7로 한 건 아니네. 오케이 그럼 다행이에요. 요거 대칭이야. 그러면 3차 함수가 3,5 대칭이면 저게 변곡점 좌표고 그래서 보자마자 그래프를 이렇게 그리는 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모의고사 3학년 거에도 니네 거에도 있지 않나? 있었어요. 이 점에서 딱 어떤 점에서 기울기의 최소값이 f'x의 최소값이 얼마다. 그럼 요게 나오는 거죠. 그죠? f'x의 최소값. 그죠? 3차 함수의 기울기의 최소값은 어디? 이 점인 거예요. 그럼 이멘트가 나왔다는 건 이걸로 알 수 있는 게 이거. 그 다음에 이걸로 알 수 있는 건 f 프라임 그렇지? 마이너스 C 여기까지 좋아. 그러면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뭔지 아냐? fx 찾지 마시고 왜냐면 fx를 해놓고 미분해야 나오는 이야기잖아. 이렇게 가세요. 최고차항 계수를 안 알려줬다고 칩시다. 보통 알려주는데 안 알려줬다고 치자. 그러면 f 프라임 x를 최고차항 계수를 니네가 a라고 정해. 알았어? 근데 보통 알려줘. 그러면 f 프라임 x는 일단 가만 보자. 3일 때 마이너스인 거고, 그죠? 그 다음 3일 때 5를 지나는 거죠. 그럼 3차 함수씩 무조건 나와요. a를 몰라도 a 이렇게 줘도 a 구할 수 있다고. 미분하면 뭐겠어? 3ax 제곱으로 시작하겠지. 근데 그 2차 함수가 3일 때 최소값 마이너스 1을 가져. 꼭지점이잖아. 그러니까 3a의 x 마이너스 3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2인 거고. 됐죠? 그럼 선생님 그죠? 3,5를 지나는데 그러니까 보통 어떻게 하냐면 fx를 세팅을 보통 하거든요. 해설지들이. 그러니까 해설한다면 해설지는 그 해놓고 미분을 해서 이걸 만족하는 걸 대입을 하면 이제 미정계수들이 쏟아져 나오는 거야. 그래서 a, b, c 구하는 거거든. 그렇게 해서 서술형 하셔도 되고. 근데 서술형은 그렇게 해야 될 수도 있는데 다른 방법은 있긴 해요. 자 봐봐. 근데 우리는 이렇게 합시다. f 프라임 x가 이거면 fx는 뭐였을까? 어린이 여러분 x-1의 전체 제곱이야 f 프라임이. 그럼 누굴 미분한 게 이거 나와? 3분의 1 좋아요. 3분의 1에 x-1의 세제곱 상수
방금 여러분들 적분을 하셨습니다. 부정적분을 수업했으니까 다음에 안 할게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고. 그러면 얘를 보고 알았어? 얘를 보고 똑같이 할 수 있겠다, 그지? 그지? 3컴마 얼마지나? 느. 내가 이거 완전히 없이 안 풀었지? 왠 줄 아냐? 2점이 2점이잖아? 절대 전개하지 마. 왜? 그지? 이해됐어? 없애고 C가 나오거든. 그러면 상수값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A값 상관없이 내가 구할 수 있다, 이 상수를.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이 함수식을 정확하게 구해서 만약에 F 뭐 7을 물어보고 싶다 그러면 어제 3학년 모의고사 이것도 있었어요. 얘를 줘요. 최고점 개수를. 시작할 때. 그럼 이게 1, 1로 바뀐 다음에 가면 바로 함수가 나오잖아. 이렇게 하시면 돼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그런 성질들로 활용이 된다. 알았지? 됐지? 그 다음에 이제 그것도 나오죠.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문제에서 또 그래프 추론이 굉장히 많아. 많이 나오는 거만 몇 개 하면 F 그 앞에서 했던 거야. 앞에서 했던 거랑 비슷한데 F3이 0이다. F'3이 3이 알았지? 이렇게 돼 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조건을 뭘 주지? 뭐래 뭐 이런 점을 줬다고 치자, 변곡점을. 근데 그 전에 이걸 보자마자 뭐라고 해야 돼 이건? 그죠? fx는 x-3의 전체 제곱을 기본 인수로 갖고 있고 모르니까 뒤에가 이렇게 될 거긴 해. 알았어? 됐죠? 이게 됩니까? 이렇게 되는 건데 여러분들은 빨리 이걸 떠올려야지. 물론 조건을 무조건 줄 거니까. 그러면 x축은 어디 있는데? x축이 어디 있는데? 그 다음에 둘 중에 하나죠. 그래서 문제에서 준다고요. 이런 조건을 주던가 해서 이 친구를 줍니다. 이 친구를. 예를 들면 1 이렇게. 알았어? 그럼 1을 주면 뭐겠어? 얘겠지. 그죠? 왜냐면 접점이 3이니까. 그 다음에 뭐 5를 주면 얘가 3인 거지. 알았어? 그래가지고 만약에 1 줬다고 치자. 1 줬어. 그럼 여러분들이 만들어야 될 그 함수식은 얘가 3이면 너는 0이고. 그죠? 미안해. 같게 그래서 미안한데. 아마 같아. 미안해. 같아. 오, 정신 나갔었나 봐. 그죠? 그리고 여기 라인이 그러면은 이게 x축이니까 현재 이 상태에서 여기가 얼마야?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되는 거니까 그러면 fx는 x-3을 인수로 갖고 나머지 인수가 자동으로 얘가 나오는 거죠. 그죠? 얘가 x축이니까. 근데 극소값이 x가 아니라 뭐 3이라고 줘도 상관없어요. 빼기 더하기 3 하면 되니까. 알았어? 어쨌든 상수값을 주면 이렇게 활용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보고 있는 거기서 함수의 추론 4차 함수도 마찬가지고. 알았어? 그런 이야기야. 그래서 항상 그 미분 가능점 이런 것들 막 물어봐요. 물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지금 쌤이 이 비율 관계나 변곡점 위주로 해줬는데 그래프 추론 중에는 거기 바이블에 거기 있는 것처럼 절대값 있는 함수 가지고 미분 불가능한 점 개수 맞지? 이렇게 물어보는 형태도 있다. 그래서 그때 활용하는 게 만약에 4차 함수를 가지고 미분 가능한 점, 불가능한 점이 몇 개다 이렇게 제한을 두면 그때도 이걸 활용하는 거지. 4차 함수를 정확하게 안 주는데 아니면 주던가. 그래서 여기다가 K를 그어가지고 미분 불가능한 점이 하나가 되게 하고 싶어. 맨날 나온다고 하죠. 그냥 징해요. 그지? K로 접어 올리는 친구잖아. 접어 올렸을 때 미분 불가능한 점이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F'에 그럼 그게 요게 필요한 거지. 요 뒤에 있는 이 4차 함수 비율들. 그죠?
쌤이 그러니까 많은 비율이 있어요. 그 중에 딱 2개만 적어놨는데 쌤이 해준 게 딱 2개 아닙니까? 1대 3이랑 1대 루트 2. 그러니까 이 모양은 1대 3을 떠올리면 돼. 알았어? 이해됐지? 1대 3을 떠올리시면 되고. 그래서 여기 값을 만약에 주면 문제에서 여기 값은 이미 줘. 시작할 때 f' 얼마가 0이다. 여기도 0일 수 있겠지만. 그 다음에 또 하나. 얘가 x가 뭐 어떤 세모에서 미분이 불가능하다. 에서만. 그럼 k가 어디 지나고 있다는 얘기야? 여기죠. 그죠? 그래야만 여기만 그래요. 여기만. 왜? 접어 올리면 여기서 미분 불가능하거든. 그럼 여기에서 만이라고 했으면 요 세모가 누구야? 얘인 거야. 그럼 여러분들은 소 하나 깠다가 안 해도 나머지 극소가 누군지를 알 수 있겠죠. 1대 3이니까. 이거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 이 셋 중에 둘 알면 나머지를 구할 수 있는 거잖아. 여기도 그랬잖아요. 그죠? 어쨌든 무조건. 그럴 때 쓰는 거예요. 그럴 때. 오케이? 예. 그러니까 여기서 풀 때 최대한 대칭성과 이런 성질을 쓰면서 풀려고 노력을 해야 돼. 그냥 대수적으로 그냥 막 하려고 하지 마. 그러니까 생각보다 3차 함수를 이렇게 구할 때 x 세제곱 플러스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직접 다 두고 그걸 미분 때려서 푸는 문제가 생각보다 많진 않아요. 분명히 이야기했어. 생각보다 많지 않다. 지금 막 숙제하는데 죄다 그렇게 시작했어. 막 4차인데 막 난리나. 알파벳이 부족해 막. 그게 안 보이면 그렇게 하라고. 그치? 해봤는데 정말 애매한 값이 막 줘. 이런 거 어쩔 수 없지. 뭐 이런 거 알려줘 여기 뭐. 어떡할 거야 이거. 어쩔 수 없어. 이건 뭐 그냥 욕하면서 해야지 그냥. 알았지? 그런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함수의 최대최소 유형 15의 그 최대최소 여기 최대최소까지만 할게요. 여기 끝나요. 근데 최대최소를 봐봐. 니네가 그냥 최대최소 구하는 거죠. 유형 15. 여기는 3차 4차 그래프만 그릴 줄 알면 나와. 근데 또 활용이 있죠. 에? 활용은 뭘 세워야 되냐? 식을 세워야 뭐 미분을 하든가 할 거 아니야. 알았지? 자, 최대 최소 할 때도 함수 모양이 보통 3차 나와. 활용은 걱정하지 마. 2차가 나오겠냐? 그럼 중3 거지. 고1 거. 2차 함수. 그러니까 결국에는 3차가 나와. 알았지? 4차도 가끔 나오는데 도형에서 활용은 3차 많이 나오니까 3차 함수의 최대 최소 구하는 방법을 좀 역시 미분 안 하고. 미분을 단원인데 미분 안 하고. 미분 안 하고는 하나밖에 없어. 뭐 새로운 거 나오잖아. 기대하지 마. 요거요. 알았어? 요거야. 신기한 게 다 이런 모양밖에 안 나와. 뭐냐면 자, 여러분들 최대 최소는요. 당연히 연속이고 미분 가능한 경우에 물론 연속이면 다 되지만 우리 지금 3차 4차를 하잖아. 그러면 구간을 잡아놓고 한다고. 그럼 어떻게 비교해야 되겠어? 이 구간에서 최대 최소 구하려고 그러면 당연히 5개를 비교해야 돼요.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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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랑. 이게 정석 이게 맞아. 정해진 구간 안에서 최대 최소는 그러니까 그래프 그릴 줄 알면 다 된다고 하는 게 여기는 그래프 그려서 잘라가지고 제일 큰 놈 제일 작은 놈 찾는 단원이야. 근데 그 값이 2개 이상이면 당연히 굴곡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다 비교를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제가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극소 2개 중에 누가 더 큰지는 어떻게 비교하는지 알려드렸습니다. 극대값 기준으로 더 먼 놈이 더 작아요. 아니, 가까운 놈이 작아요. 그럼 구간에 이 둘이 다 들어갔어. 그건 숫자 보면 알잖아. 미분해서 0 되는 거 찾아보면. 근데 극소에 둘 다 들어갔다. 둘 다 최소값이 되려면 어때? 둘이 같은 것만 되는 거지. 알았어? 그러니까 5개가 다 비교가 되진 않고 4차는 하나 정도는 빠질 수 있다. 근데 이건 어쩔 수 없지. 알았어? 결론은 극값이랑 양쪽 끝값 중에 가장 큰 거 가장 작은 걸 비교하는 거야. 됐죠? 자, 3차. 또 구간 안에 이게 들어있어. 근데 3차는 그나마 편해. 어떻게 하냐면 이거 구했지. 이거 극소 극대랑 둘 다 구했죠?
그러면 구간이 또 A, B가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애매하게 이렇게 들어가는 건 괜찮아. 근데 둘 다 이 안에 들어갔다고 쳐. 그러면 얘네들은 4차처럼 많이 비교할 필요가 없어. 최대를 물어봤다. 그 언제 최대인지가 그냥 나와. 방법 아주 간단해. 얘가 나왔다고. 그러면 A, B가 양쪽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B가 문제죠. 얘네 내려가는 쪽이니까. 최대를 구하면. 그럼 얘가 얘랑 비교했을 때 어떻게 어디에 있는지를 알면 되겠지. 최대의 후보가 누구야? 최대 값의 후보는 두 놈이죠. 극소가 최대겠냐? 말이 되냐 이게 지금? 얘랑 얘가 후보일 텐데 그럼 두 개를 비교하면 되지 않나요? 그럼 넣어야 되잖아. 얘를 안되며 얘 알고 그럼 얘가 나오겠네. 알파랑 같은 함수값 갖는 놈이 나오겠지. 그럼 B가 얘보다 크면 위에 있고 B가 얘보다 작으면 아래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3차 함수가 범위가 정해져 있을 때 그 최대 최소를 물론 최대 최소 물어보면 둘 다 두 개이지. 근데 하나를 물어볼 때는 무조건 하나 바로 나와. 저렇게 비교하는 게 아니라고. 이해됐죠? 그러나 어쩔 수 없이 4차는 이렇게 밸런스가 이렇게 안 맞으면 극소가 똑같은 건 1대 루트 있으면 되니까 상관없는데 얘들은 그게 아니니까 어쩔 수 없다. 오케이? 그러니까 문제를 만났을 때 4차면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는 걸 감안하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고 3차는 오케이 하고 그냥 바로. 알았죠? 이해됐습니까? 그런 거고요. 됐죠? 이게 지금 앞에 여기 나오는 유형 15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유형 15. 근데 활용은 마찬가지로 이게 식을 내가 다 세워줘야 돼. 제일 많이 나오는 거 두 개 해줄게. 요것만 하고 이제 빠이빠이라고 했어 순간. 쉬었다가 이제 습강해야 되니까. 여러분들 그 잠시 아니 잠깐만 아직 안 끝내. 뭐 먹지야. 2차 함수. 혹시 기억이 나실라나? 이 안에 사각형 이렇게 넣어가지고 응? 이거 둘레 최대 하는 게 있었어요. 기억납니까 여러분들? 안 난다고 해 그냥. 자, 그래서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라는 걸 예를 들면 하면 알지? 둘레 길이로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넓이로 나오면 곱해야 되잖아. 그럼 변수 하나에다 높이가 제곱인데 곱하면 몇 차야? 3차지. 그래서 지금 나와. 알았어? 이해됐죠? 이런 식으로 나오고 그러면 여기서 변수 그 고1 때도 막 변수 뭘로 잡냐 막 했었는데 가운데 기준으로 얘가 지금 2잖아요. 그러면 뭐 상관없는데 이거 그냥 쌤이 이제 이걸 길이를 A로 잡게. 길이 A가 얼마에서 얼마까지야? 그리고 길이기 때문에 그냥 0에서 2라고 잡아도 돼. 길이니까. 그러니까 이 좌표는 뭐겠어? 2 플러스 A인 거고. 만약에 이걸 넣기 싫으면 그죠? 얘를 넣어야 돼. 어차피 좌표 함수값이니까. 그래서 그냥 좌표 자체를 길이로 좌표 잡으면 이건 A가 2에서 4인 거고. 근데 이거를 우리 고1 때 어떻게 했냐면 저 친구를 평행이동 시켰거든요. 저체로 안 했다고요. 왜 그래? 이거를 이렇게 하면 길이가 그죠? A 빼기 2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귀찮다고. 그래서 이 친구 가운데를 Y축으로 옮겨서 해도 어차피 넓이는 똑같으니까. 그럼 더 쉬워. 알지? 이해됐어? 평행이동 시켜도 이 모양 안 변하니까요. 아예 함수를 바꿔버린다는 거야. 이 가운데 Y축으로 두면 이게 얼마? 2, 마이너스 2. 그럼 새로운 함수가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로 이렇게 바뀌는 거라고. 알지? 이렇게 여러분들 해보시고. 자, 그럼 이렇게 됐다. A로 잡았어. 그럼 넓이는 어떻게 됩니까? 넓이. 근데 여기 좌표로 잡았어요. 그럼 여기가 얼마가 됩니까? 얘가 A예요. 여기 좌표를. 왜냐면 길이를 두면 이건 편한데 이걸 넣으면 이제 얘가 복잡해지니까 여기는 3에서 A로 이렇게 잡으시고. 그죠? 둘 가운데가 2가 돼야 돼. 더하면 4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 알았어.
그러면 길이는 뭡니까? 빼면은 a에서 4 마이너스 a를 뺐죠. 그러면 2a 마이너스 4 가로 곱하기 세로는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4a가 나와요. 그죠? 그 이거를 필요 없는 거 정리 좀 하면 자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4 a도 묶어지긴 하지만 요 놈하고 그 다음에 a 마이너스 2의 가운데 2배를 한 거지. 알았어? 그럼 이 녀석을 그래프를 그려. 그죠? 거기서 최대값 범위가 어떻게 되죠? 2에서 4까지입니다. 알았냐? 그럼 얘는 그 값 하나밖에 안 나와요. 알았지? 근데 이 그래프 그리려면 미분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내가 지금 이런 함수를 만들어서가 아니고 이런 녀석들은 늘 모양이 정말 깔끔하게 나옵니다. 이거 A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곱하면 3차 함수가 나오잖아. A에다가 뭐야? 마이너스는 앞에다 던지고 이게 지금 A제곱 빼기 4A인 거니까 A랑 A 빼기 4랑 A 빼기 2 깔끔한 느낌 안 들어? 0, 2, 4야. 간격이 똑같다고. 3차 함수에서 교점의 간격이 똑같으려면 무조건 어디 지난다고? 변곡점을 지나야 된다고. 알았어? 그럼 3차 함수를 미분 안 해도 되고 선생님 우연히 그런 거 우연이 아니에요. 얘는. 이 유형은 무조건입니다. 알았어? 무조건이고 이거 아니면 이거 나와요. 걱정하지 마. 접하는 거. 알았지? 0, 2, 4야. 그죠? 0, 2, 4. 이해됐죠? 그래서 범위 안에서 최대 최소를 구하는데 이런 유형은 활용은 거의 다 한 90% 이상 구간 안에 극값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 비교할 필요가 없어. 이건 이론이야. 구간 안에 극값이 하나인데 걔가 극되면 걔는 무조건 최대야. 구간 안에 극값이 하나인데 그게 극소면 걔가 무조건 최소야. 근데 그거는 니네가 그래프를 봐도 너무 당연히 이해가 될 거예요. 자, 잘랐어요. 빼박이죠. 근데 이런 문제는 절대 양쪽을 물어보지 않아. 활용 문제는. 왜겠어? 생각해봐. 여기서 양쪽 끝이 뭐겠냐? 사각형이 만들어지겠냐 이게? 요거 아니면 요건데? 그죠? 그러니까 중간이야. 알았어? 이 형태. 그리고 많이 나오는 게 458번. 원본에 내접하는 원기둥 부피의 최대값. 이거는 아예 높이나 이런 거 안 알려주고도 막 물어보기도 하는데 입체도형 이제 이건 아니까. 자 높이 6 반지름 1화 이렇게 합시다. 야 평면도형으로 풀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입체로 풀 필요 없죠. 그럼 단면 자르면 뭐겠어? 그 안에 내접하는 원기둥은 뭘로 보여? 니네 눈에 직사각형. 좋아요. 직사각형으로 보이죠? 그죠? 나는 지금 이 친구의 부피를 구할 건데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이거를 높이를 자르면 변수 두는 방법이 여기서 2랑 여기가 얼마야? 6이죠? 1대 3입니다. 그러면 무조건 여기 길이를 x라고 두세요. 잔말 말고. 그렇지? 그러면 얘는 뭐예요? 3x입니다. 그래서 1대 3 이야기를 한 거예요 내가. 그럼 얘는 뭘까요? 이 밑에는 높이는 뭐겠어요? 6-3x입니다. 부피식 좀 세워볼래? 원기둥 부피 파이 r 제곱에 6-3x 파이 r 제곱을 하니까 항상 제곱이 나오겠네. 완전 제곱식이. 그죠? 그럼 이 3차 함수는 x축과의 교점이 뭐야? 0이랑 2야. 0이 무슨 근이야? 중근. 무슨 근이야? 누가 봐도 중근이네. 너무 답이 나왔네. 최고참 계수 마이너스. 그럼 어떻게 그려야 되겠어? 맞죠? 0이고 2고. 얘는 누구게?
이렇게 그래서 미안한데. 여기랑 여기 둘 2대1 내분점 맞죠? 그죠? 님들 맞죠? 얘랑 얘 알고 얘 구하는 거 2대1 내분점 맞죠? 그럼 이 얘기가 얼마인지 나오겠네? 그지? 근데 여기가 최대값 아닌가? 그럼 답은 나왔네. 이 값이니까 미분 안 하고 그냥 극대값 찾을 때. 알았어? 얘도 우연히 그런 거 아니에요. 왜? 내가 방금 말하면서 지나갔는데 파이 r 제곱하잖아. 어쨌든 어떤 놈을 제곱하겠지. 그럼 완전 제곱이 무조건 나오겠네. 접점 무조건 생겨요. 그래서 원뿔 문제는 무조건 완전